유인물을 가지고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이 2015년에 마지막 개혁을 해서 현재 군인연금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강조되고 있는 문제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재정 문제, 이것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역대 정권의 주요 개혁 과제로 늘 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혁의 동기는 가장 큰 게 국가 재정입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 제도를 현재와 같이 유지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혁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 최근에 언론에서 거론된 것을 볼 때 작년에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부채가 전체 국가 부채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다시 17만 명의 공무원을 정원을 하게 되면 급여가 327조 원, 연금 92조 원 정도가 증가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빨리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무원 연금이 4차 개혁을 통해서 상당히 개혁의 효과를 보고 있는데 비해서 군인연금은 2013년 이후에 제도 개혁을 하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국가에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군인연금 제도 검토 및 개선 과제, 또 그리고 2020년부터 2080년까지 군인연금 재정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국회 기획 예산정책처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그 방향은 공무원연금과 같은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큰 논리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군인연금은 다른 연금과 달리 국가보상적 차원이 다른 연금하고 정도의 차이가 좀 더 있다 하는 것과 현재 군 인적 자원이 사실은 직업 선호도나 배우자를 선호할 적에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선호하는 선호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과연 이거 가지고 우리 국가의 안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재정도 문제지만은 안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2007년도 12월 달에 제가 군사문제연구원에 있을 적에 연금개혁과 군인연금이라고 하는 이 책자를 제가 마지막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 발간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제가 군인연금의 전문가라기보다는 예비역의 일원으로서 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의 일원으로서 이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논리는 여기에 데이터가 다른 것,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할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여기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금 개혁의 큰 동향 속에서 사회보장 체계와 연금의 주 대상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4페이지의 그림을 보면은 사회보장은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 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국민연금과 같은 이 4대 보험을 우리가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수직역종사자, 공무원, 사립교직원, 군인들은 직역연금이라고 해서 별도의 정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의 형태로 우리가 직접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보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국가 유공자 지원, 이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국민 기초생활이 보장되지 못한 사람들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정책적 목적으로 공공부조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아동, 노인,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회보장에서의 공무원연금, 사립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은 사회보험적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사회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 특히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이나 사립교직원연금에 비해서 사회보상적 성격이 더하다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표 1에서 보면은 이와 같은 사회보장 체계의 특성과 원인관계, 재원, 급여 형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직역연금의 역사는 최초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군인 전역 급여 규정, 당시에는 국가의 능력이 너무나 미미했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어떤 복지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없었고, 봉급이라도 제때 주면은 다행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동안 계속되어 오던 것을 군인 전역 급여 규정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법률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1957년도에 시행되었지만 사실은 1960년에 공무원연금법 제정으로 공무원연금 제도가 생기면서 이때 군인연금은 이 공무원연금 제도에 포함돼서 별도의 항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공무원연금을 우리가 기여금을 내면은 그 당시에 국가도 똑같은 부담률로 계속 적립이 되어 왔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일부 적립되어 오다가 산업자금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국가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퇴직자가 점점 생기면서부터 군인연금은 73년 이후, 공무원연금은 2001년 이후 적자로 돼가지고 국가 재정에서 이걸 지속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국가 부채로서의 부각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가가 관리하는 사회보험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은 지속적으로 개혁을 한다고 해왔습니다마는 현재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2013년도에 2060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기금이 모두 고갈된다. 그래서 이것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최근에 이 정부 출범 이후에 연금 전문가들이 모여서 추계를 다시 해보니까 이게 한 3년 정도 앞당겨진다. 그래서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점점 노령화되고 인구 증가율이 아주 둔화되는 이런 관계 때문에 100명당 노령연금 수급자가 점점 늘어나서 118.6명을 부양해야 되는 연도가 2088년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우리 후세 세대들은 현재는 17명 정도만 100명이 부담하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자기 숫자보다 많은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의 부양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 제도가 지속될 수 없다. 그러면서 동시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또 다른 직역연금과 비교를 하면서 혜택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평성 문제도 고려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언론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본질적으로 상당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하고 있어서 사실은 실제 비교 방법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위해서 소득 보장률을 약 40%로 낮추는 개혁안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국민들 여론과
개혁하려고 하는 방안들이 서로 동의가 없어가지고 현재는 유야무야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 개혁의 동향에 대해서 2015년도 했던 것을 간단히 8페이지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기여금 부담률이 현재 8.25%인데 2020년이 되면 9%가 되는데 군인연금은 2013년 이후에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있어서 7% 그대로입니다. 연금 가산율은 현재 1.856%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연. 그런데 2035년이 되면 1.7%로 계산합니다만 군인연금은 1.9%로 연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급 연령은 신규 가입자의 공무원 연금 대상자들은 65세가 되면 하고 군인연금은 퇴직 직후 그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공무원 연금은 10년 근속이 되면 공무원 연금 대상자가 되고 군인연금은 20년. 그 다음에 유족연금 지급률. 이것은 우리가 연금을 받거나 현역에 있을 때 유족이 되거나 할 때 그 6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연금은 2013년 이전 임용자는 70%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금 인상률은 2020년까지 공무원 연금은 5년간 동결합니다. 그러나 군인연금은 물가 인상률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습니다. 재직기간 상한은 공무원 연금은 36년, 그리고 군인연금은 33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군인연금 제도를 공무원연금과 똑같이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여론이고 정책 당국자들의 구상입니다. 그러면 군인연금 제도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제도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표 3에 다음 페이지 2013년 7월 1일 마지막 부분만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여금 및 급여 산정 기준 변경. 이것은 옛날에 보수 월액에서 기준 소득 월액, 보수 월액은 기준 소득 월액의 약 65% 전도됩니다. 이것은 현재 세금을 부담하는 액수는 전부 계산한다고 하는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기여율을 당시에 5.5%에서 7%를 올렸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33년 초과 근무자도 기여금을 과거에는 33년 납입하면 기여금을 안 냈습니다만 현역으로 있는 기간 중은 계속 냅니다. 유족 연금 지급률을 인하하도록 했는데 2013년 이후 임용자들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소득 상한제를 도입하는데 전체 군인 기준 소득 월액 이 평균입니다. 그런 1.8배를 상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연금 급여의 종류에 있어서는 퇴직급여, 우리가 매월 받는 연금을 퇴직급여라 그러고, 유족급여는 그 연금을 받는 사람이 돌아갔을 때 가족이 받는 급여가 유족급여입니다. 재보상급여, 재보상 및 퇴직수당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만은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연금 수급 현황은 2015년 현재 군인연금은 8만 7천 명, 그리고 공무원연금은 42만 6천 명, 그리고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보다는 훨씬 많은 인원이 돼서 아마 지금은 9만 명이 넘을 겁니다. 그래서 정가율을 보면은 군인은 정원관리를 그래도 잘 해서 정가율이 공무원연금 정가율보다는 낮습니다. 또한 그런 것도 있고, 현재 과거에는 공무원연금 대상자들이 정년이 되지 않아서 많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그것이 많아져서 굉장히 이제 정가 폭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최근 공무원 군인 연금 수급자 현황을 표 5에서 보면은 군인 전체 퇴직자가 1년에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6.6%가 20년 이상 연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공무원은 4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약 80%가 연금 대상자입니다. 연금 수급액 대별로 연금 수급자를 보면은 우리는 현재 여기에 연금을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고액연금자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170만 원과 220만 원 선에 있는 사람들이 약 3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군인연금 재정 실태를 보면은 왜 국가가 이 내용들을 부담하고 있느냐 하는 걸 보면은 수입은 연금, 기여금, 군인들이 내는 거. 그다음 국가 부담금은 국가가 군인이 납부하는 기여금에 비해서 내는 거고, 거기에다가 다쳤을 때 또는 순직했을 때 내는 이런 그 재보상 부담금과 퇴직 수당 부담금 등이 있고 기타 내용이 있습니다. 지출 내용은 퇴직급여, 퇴직수당, 재보상급여, 기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현역 군인들이 내는 연금, 기여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보면은 국가 부담금이 대개 67% 정도, 그 다음에 연금, 기여금이 33% 정도 됩니다. 이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국가보장금 추세를 보면은 공무원연금은 2016년 이후는 약간 증가폭이 줄거나 또 전년도보다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그때 개혁으로 인한 재정의 보탬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군인연금은 많은 증가율이 아닙니다만은 지금 1조 4천억 정도가 2017년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하는 얘기는 군인 1인당 국가가 부담하는 액수, 공무원 1인당 부담하는 액수, 전체 증가율 뭐 이런 거 가지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은 개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쪽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다른 나라의 군인연금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다른 나라의 복지제도는 우선 다층적인 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중층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기본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군인연금이나 또는 개인보험과 같은 이런 연금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령 유족 장애보험 같은 건 군인 연금 대상자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 유족 장애보험에 먼저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2층으로 군인연금, 3층으로 재락저축제도, 뭐 이것은 우리가 지금 군인공제부에서 하고 있는 내용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재락저축제도에도 정부의 지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은 공적 연금 체계가 2층으로 되어 있고, 호주도 연금제도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미국, 영국, 호주 이런 나라들은 군인들이 기여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우리하고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일반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스웨덴도 2층 제도로 되어 있고, 일본은 공무원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본은 군인이 퇴직을 하게 되면 60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60세까지는 군인 전역한 군인들에게 직업을 100% 보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군인연금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지만은 개인이 연금 생활을 하면서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정년입니다. 빠른 정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군인들은 젊은 체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한국, 미국, 뭐 영국 이런 나라들은 대체로 조기 정년제를 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기 정년 국가는 복지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거나 또는 안보 위협이 적은 그런 국가가 장기 정년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은 늦게까지 봉급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각국의 군인연금 수급 자격, 이것은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개인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한국은 개인 7%, 국가 7%, 미국, 영국, 호주는 국가가 전액 부담합니다만은 대만은 5.6%, 8.4%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만은 국가가 10.4%, 15.6%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건속 연수에 따라 다릅니다. 일본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독일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을 하고 프랑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개인 기여금을 똑같이 내는 국가들은 거의 적고 국가가 많이 부담하거나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국가들이 많다. 그리고 연금 최소 수급 기간은 대체로 20년 또는 20년 전후 25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시기는 군인들은 대체로 전역 즉시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것처럼 군인연금에 대한 우대 제도는 이 국가 보상적 측면에서 본다면은 군의 특수한 근무 환경 이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럼 우리나라도 군인연금 제도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도입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선 국가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안보. 자연 상태의 개인이 점점 더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안보라고 서로 지켜주자고 하는 이 가치는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자유주의 철학자 로버트 로직은 국민 자신을 위해서 증가된 안전성, 안보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금지한 사람은 금지당한 사람, 군인입니다. 군인에게 초래된 불이익을 보상해야 된다고 하는 자유주의 국가의 국가 논리, 이게 근거해서 안보를 보장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 제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보상해야 된다.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 군형법,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에 관련 노동 3권의 제한, 헌법 현재 29조의 국가상대 배상 청구권 제한, 군인 복무개월의 각종 제한 사항 등이 사실은 국가 안보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군인들은 이런 제한 사항을 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조선조 시대 문전무비의 안보 가치 이것을 굉장히 경시를 해서 사실은 조선조 내내 안보 위협을 받고 있었고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과 같은 국난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도 결국 조선조가 망하는 과정에서 전쟁 한 번 없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 결과로 오늘날 남북 분단이 됐으며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2페이지에 보면은 당시에 어떻게 해서 문전무비의 안보 가치를 훼손했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들었는데 그 내용은 22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알게 되겠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군의 최고 지휘관의 자리에 문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5명이 있으면 그 중에 군인은 한 사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무관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대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만 있었고 사실은 전쟁 수행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아주 미미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왔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군 형법의 가혹한 근무 조건, 예를 들어서 군무 이탈제, 특수 군무 이탈제, 근무 태만죄, 전투준비 태만죄 등 군 형법의 각 조항들을 보면은 일반 국민이나 공무원이나 직역연금의 대상자인 사립교직원들이 전혀 관계없는 가혹한 형벌들을 규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군인의 배상 청구권입니다. 이 문제는 헌법 현재 29조 2항에 보면은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은 법률을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및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손해에 대해서 법률이 보상하는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알기로는 2007년 8년인가 그때 창원에 있는 국방 기관의 어떤 경계 초소에서 밤중에 계속 경계 초소에 경계병들을 교대하기 위해서 밤중에 간부가 경계병 8명을 싣고 2명씩 이렇게 4개 초소를 교대하는 과정에서 운전 부주의로 굴러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5명이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 보상은 뭐냐면 중사 3호봉 약 3,6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걸 보상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었기 때문에 나중에 유족연금 중사에 해당되는 유족연금을 받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회에서 사고가 나든 어떻게 됐든 엄청난 보상, 특히 세월호 같은 이런 걸 볼 때 유독 군인들만이 오랫동안 이거 가지고 8억이다 10억이다 이렇게 배상을 받는 걸 보고 반대하는 기류가 많은 것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그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운전병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 그렇기 때문에 정비라든가 운전 기술의 미숙, 부주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국가가 불법으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배상 청구를 해야만 되는데 이걸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헌법을 개정한다면은 군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바로 29조 2항 이 부분은 반드시 없애야 된다. 그 다음에 조기정년으로 예를 들어 40세 나가면은 공무원 연금 재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경우는 40세부터 80세까지 연금을 받으면 40년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얼마나 많이 받느냐 하는데 중점을 두지만은 40세 전역을 해가지고 취업을 못하고 그것도 아주 비정규직 취업을 맴돌다가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예를 들어 중령 이하 또는 원사 이하의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취업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이게 다 95% 이상이고 우리는 아주 높은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58.7% 되어 있다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급별로는 부사관 전역자는 50.8%, 그것도 일시적인 겁니다. 이게 연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또는 65세까지 받을 수 있는 걸 따진다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다. 그 다음에 군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그 다음에 직업 경쟁력, 직업 선호도와 배우자 선호도. 이것은 제가 국가보훈처에서 제가 2015년도에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이라는 것을 연구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보니까 사실은 직업 선호도라는 데 대해서 군인이 직업 선호도의 대상 직업 중에 들어가지도 않지만은 아주 희귀한데 24개의 직업 분류군 중에서 19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낮은 데가 예를 들어서 기계 관련직, 금속, 유리, 점토, 시멘트 뭐 이런 소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경비, 청소, 농업 관련, 운전, 운수, 섬유, 업업 관련직 이런 거 말고는 군인보다 낮은 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군인 그러면은 장군으로 나온 사람이나 또는 대령으로 나온 사람들을 가지고 군인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대단히 열악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호구책이라고 하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군인의 인적 자원의 경쟁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재 최근의 상황은 제가 모릅니다만 한 10여 년 전에 데이터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전략군이라고 할 수 있는 해군의 잠수함 내의 승조원들 지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지만 이걸 다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 전번에 국방부하고 굉장히 논란이 심해서 13년 돼서 나가느냐 마느냐 가지고 법정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나온 사람이 1등으로 졸업하면 이 사람은 장군을 꿈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에 보니 1등으로 나온 사람이 군의 격리병가로 갔습니다. 또 5년 하고 나서 제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과연 인적 자원이 우리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느냐?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때 아무리 비난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연금 문제에 대해서 대개 국방부 내의 연금에 대해서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은 국방연구원에 요 분야에 하는 사람이 정성구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으면 나갔습니다. 지금 뭐 문 박사가 이걸 하고 있는데 재정 추계나 계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예비역들의 복지 문제를 다루다가 군사문제연구원에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군사문제연구원의 토론 기회에 군인연금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했고 두세 차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광범위한 연금, 군인연금에 대한 전문가로 저는 그 자격이 없지만은 관심이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인적 네트워크, 전문가를 형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보상적 논리로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이나 사립교직원 연금과 달리 좀 더 다른 국가보상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재정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책임준비금 문제를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위례 신도시를 계획하고 있는 단계여서 그때 당시에 또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기에 토지 가격이 평당 200만 원, 300만 원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현재 있는 이 장소에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약 1,500만 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신도시를 건설하기 때문에 생긴 기회 수익입니다.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부대, 특전사, 그 다음에 체육부대, 행정학교, 학군교 이렇게 해서 모두 4개 기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일정 부분에 군대가 양보하는 대신에 어차피 책임져야 될 책임준비금 문제를 법률로 보장을 해서 이 문제를 어차피 정부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럼 군인연금자만 혜택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정부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 책임준비금 문제는 앞으로도 국방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 주변이나 또는 주둔지역의 개발을 해서 남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로 책임준비금 문제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다층적 보험제도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복지 문제 또는 보험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우선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이런 직역연금의 문제를 기본 국민들과 다른 차원에서 보장이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정치학을 배울 적에 또 사관학교에서 가르칠 적에 데이비드 이스톤이라고 하는 국제 정치학자가 있는데 정치란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수없이 강의했는데 지금까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만 사회적 가치 중에서 특히 국가가 관리해야 될 사회적 가치는 안보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치를 국가의 능력을 어느 정도 배분해야 되느냐, 그리고 국민들이나 정치적 결정이 권위적으로 인정되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 소위 연금에도 관련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 분야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데이터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전문가가 충분히 다른 연구과 비교해서 이야기할 때 그 논거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여기는 사실은 군인연금에 많은 혜택을 받는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만은 우리의 직업군인이라고 하지만은 공무원연금은 10년 됩니다만은 군인연금이 20년이 해당됩니다만은 10년에서 20년 또는 그 이하의 계급에서 나가가지고 평생 동안 직업군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살면서 변변한 직업 하나 못 가지고 연금도 해당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소액의 연금을 받아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현재 국방부의 연금권은 전부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런 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군인연금 문제를 가지고 저도 가서 얘기를 몇 차례 했을 적에 그때는 복지국장이었습니다만은 민간인 복지국장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나중에 논란이 심하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군인연금에 대한 애정이 없습니다. 특히 국방개혁과 관련해서 문민 기반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국방부의 과장국장의 직위를 70%까지는 민간인이 차지해야 된다고 하는 게 국방개혁의 중요한 4개의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군인연금 대상자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이와 같은 간단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오늘 토론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이 분야의 사계 전문가이던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이분들의 말씀도 경청하면서 좀 더 지식의 지평을 좀 넓혀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